네,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와, 진짜 오랜만에 보는 정말 쾌청한 날씨입니다. 날씨 온도도 너무 좋고요.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 좋은 날씨를 좀 같이 즐기고자 켰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 연구 중에 요런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버스 쉘터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버팔로에서는 이제 저런 그 버스 쉘터에만 관련되어 있는 걸로 가지고 이제 제가 연구를 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좋은 저널에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됐죠.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학생이 저기 가서 이제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미세먼지라고 할 때 공기 오염도와 관련돼 가지고 그 particle matter라 그래가지고 PM이라 그러거든요. PM10이 있고 PM2.5가 있는데요. 이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는 PM2.5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미세먼지,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는 더 이제 PM1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입자를 걸러낼 수 있냐 없냐 해가지고 이제 PM 연구를 이제 많이 좀 했죠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벌써 2010년도에 퍼블리케이션이 되었으니까 벌써 10년 전 이야기죠. 10년 전에 이제 학생, 제 이제 석사과정 학생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하는 교수가 있었는데, 이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이제 버스 스테이션마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쉘터가 있냐 없냐, 쉘터가 있으면 시간대별로 오전이냐, 점심이냐, 오후냐를 갖다 이렇게 해서 며칠간 쭉 이제 직접 가서 이 측정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측정한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분석을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멀티레벨 모델이라는 것을 써서 그 스테이션별로 시간대에 따라서 공기 오염도가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이걸 이제 측정을 했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2차선이냐 1차선이냐 높은 빌딩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바람 속도가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urban environment, 우리의 도시 환경이라고 그러죠. 그런 urban environment와 연결시켜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 이제 PM의 그 밸류가 PM 그 2.5의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을 했죠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된 결과에다가 그런 그 유형들을 집어넣어서 그 유형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그에 맞춰가지고 결과들을 이렇게 내어서 아주 좋은 저널에 퍼블리케이션 했습니다. 그리고 그에 이제 보여준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도시 환경이라는 게 그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. 특히나 이제 저는 벌써 쉘터에 담배를 피고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서 그런 거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결과이고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버팔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계속 다니면서 보시면 버스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? 전부 저희 오토로 다니고 버스 쉘터는 아주 조그맣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겨울이 어쨌든 동북부, 미국에는 북부와 동북부는 다 겨울이 길어요. 겨울이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추운 거란 말이죠. 그럼 추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,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에서 담보를 해줄 거냐, 이게 이제 키 파트인데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가면은 따뜻하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중교통 시스템이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각광을 이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, 한국을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. 여기는 전부 오토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와도 적자에 늘 허덕이게 되는 거죠. 뭐 미국의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LA를 가든 뉴욕시티를 가든 다 더럽고 이렇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더군다나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타니까 저소득층들이 타게 되면서 여전히 그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거냐가 키 파트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쉽지 않은 그런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이제 우리가 그걸 스프롤이라고 하거든요. 도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
제가 이제 여기 우리 학생하고도 이제 했던 연구가 이제 그 이후에 저희 다운타운에 이제 보행자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제 제가 페이퍼를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연구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또 가기도 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시면 미국은 정말 보행자 친화적인 그런 곳이 아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교통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,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불평등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 불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불평등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액세시빌리티, 걷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어야 잡을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, 그런 그 액세시빌리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대중교통은 그 경제적 불평등과 교통 불평등 혹은 교통 액세시빌리티와 관련돼 가지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키 파트인데, 그와 관련돼 있는 서비스가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. 이게 이제 큰 이슈입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당화해서 제공해야 될 건가, 미국에서는 큰 이슈고요. 한국은 그에 비해서 이 density, population density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비용 대비 걸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높죠.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세금으로서 충당할 가치가 있는데 미국은 좀 그런 게 힘들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한 꼭지씩 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을 가끔씩 이야기해 드릴게요. 자,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가서 왼쪽으로 들면 이제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좋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같이 보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